안녕하세요. 과천과학관 정은영 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블루마블과 함께 바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구는 유일하게 액체 상태의 물을 가지고 있는 행성이죠. 그 중에서 지구 표면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바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바다를 멀리서 보면 굉장히 고요하게 보이지만 사실 바다는 이렇게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바람 에너지를 받아서 바다의 표면에 있는 물이 움직이는 건데요. 우리가 표층 해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기본적으로 적도에서는 이렇게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모습이고 중위도로 가면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나라 주변의 바다 모습을 한번 보면 굉장히 굵은 줄기에 이렇게 해류가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쿠로시오 해류입니다.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큰 난류로 보고 있고요. 이렇게 난류는 대부분 적도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북반구의 경우는 남쪽에서부터 올라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큰 난류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여기가 멕시코만인데 멕시코만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북대서양 해류를 만나서 북극으로까지 이어지는 멕시코 만류 혹은 걸프 해류라고 부르는 난류입니다. 이 난류는 주변에 인접한 국가들, 예를 들면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이 해양성 기후를 띠는 나라들의 온화한 기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리고 북극까지 이어져서 북극이 남극보다 더 따뜻한 이유로 작용을 하기도 하죠. 특히 영국을 보면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북극에 가까운 위도를 가지고 있지만 이 난류의 영향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겨울에 우리나라는 축구를 하지 않지만 영국 같으면 프로축구 리그를 하기도 하죠. 겨울철 기온이 더 따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해류가 그렇게 기후에도 영향을 미치는 걸 알 수 있고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제가 해류의 색깔을 한번 입혀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태양 에너지를 가장 많이 받는 이 적도 부근에서 가장 붉은색, 수온이 높다는 뜻이고요. 점점 극지방으로 갈수록 수온이 낮아지는 모습이죠. 특히 우리가 한번 남극을 볼 텐데요. 남극은 남극 주변을 빙글빙글 도는 차가운 해류가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남극 순환류라고 부르는데요. 이 차가운 해류가 남극 주변을 돌면서 적도에서 내려오는 난류들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남극의 추위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또 영향을 미치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바다가 다른 담수와 큰 차이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짜다는 점인데요. 그것을 염분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염분이라고 하면 바닷물에 녹아있는 염류의 양을 이야기를 하고요. 예전에는 이제 퍼밀이라고 해서 천분율 단위를 주로 썼었는데 지금은 PSU라고 해서 전기 전도도를 기반으로 하는 단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바다의 평균 염분은 35PSU지만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염분이 좀 더 높은 곳도 있고 염분이 낮은 곳도 있고 분포가 매우 다양해요. 그런데 특히 이제 색깔이 푸른색일수록 염분이 낮다는 뜻인데 그런 지역들을 보면 이렇게 대륙에 접해 있는 곳들, 우리나라도 살펴보면 이렇게 서해와 동해만 비교를 해도 염분의 차이가 있죠. 우리나라는 동해는 산맥 때문에 높은데 서해는 이제 강물이 유입되는 좀 낮은 지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강물의 유입으로 인해서 염분이 낮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극지방의 경우는 빙하가 녹아서 유입이 되면서 담수의 유입이 많기 때문에 염분이 비교적 낮고 또 상대적으로 염분이 높은 곳들을 보면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은 곳들. 그래서 농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붉은색의 높은 염분을 보이고 있고 특히 우리가 염분이 높다고 알려진 곳이 바로 이쪽 홍해와 사해 이런 부분인데 여기는 40 PSU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염분을 보이고요. 사해는 사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염분을 보이는 곳이긴 하지만 바다는 아니고 사실
호수에 속합니다. 이번에는 바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땅 위와 마찬가지로 바닷속에도 다양한 이런 지형이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높은 산맥과 같은 것도 있고 깊은 골짜기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제일 높은 곳이 바로 이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인데요. 8,848m 높이를 자랑을 하죠. 그런데 바다에서 가장 깊은 골짜기를 보면 여기가 마리아나 해구이고 이 밑에 이제 챌린저 해연이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는데 무려 11km가 넘는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을 거꾸로 바닷속으로 집어넣어도 밑에가 또 훨씬 한 3km 정도가 남는 그런 깊은 골짜기를 바닷속이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바다에 인간이 들어가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산소 문제나 수온 문제, 압력과 같은 문제들이 있어서 우주를 탐사하는 것만큼 바다를 탐사하는 건 많은 제약 조건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해저 지형도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바로 사람이 직접 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음향 측심법이라는 기술을 이용을 합니다. 음파를 바다 깊은 곳으로 쏘아서 그 음파의 속도는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음파가 바닥을 찍고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바다의 깊이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인공위성을 활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해수면의 변화를 인공위성이 측정을 해서 해수면이 살짝 높은 곳은 밑에 해저 산맥이 있는 곳 이런 식으로 연관을 시켜서 해저 지형을 또 파악을 해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해저 지형은 왜 이렇게 만들어지느냐? 우리가 대륙의 지형이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이유랑 똑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판 구조론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 있는 경계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의 경계랑 조금 다르죠. 바로 지구를 이루는 조각들, 판이라고 하는 조각들의 경계고요. 이 판들은 조금씩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톱이 자라는 속도에 비교를 하는데 인간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느린 속도이긴 하지만 이 판들이 서로 움직이면서 판들이 부딪히기도 하고 섭입해서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운 땅이 형성되기도 하는 다양한 이제 지형을 만들고 있고요. 우리 지금 바다에 대해서 보고 있으니까 바다의 지형을 보면 특히 이런 동아프리카 지역의 붉은 요 곳이나 아니면 대서양 중간에 이렇게 또 붉은 곳, 우리가 해령이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보시면 이 색깔이 땅의 나이를 의미를 하는데요. 해령은 판이 서로 반대쪽으로 벌어지는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 틈에 마그마가 새로 올라와서 새로운 땅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해령에서는 계속 새로운 땅이 생성되기 때문에 굉장히 젊은 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점점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이제 나이 든 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해구를 보면 해구의 이제 마리아나 해구의 오른쪽 해양판이 나이가 좀 많은 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저 지형을 보면 나이가 한 1억 5천만 년에서 1억 8천만 년 사이까지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구의 역사가 46억 년인데 그중에 1억 5천에서 1억 8천의 정도의 나이만 있다는 것은 바다의 땅의 수명이 굉장히 짧다는 뜻인데요. 그 이유는 한쪽에서 바다의 땅이 계속 생성이 되지만 한쪽에서는 또 소멸되는 순환 과정이 반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다도 밑에서도 역동적인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았고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바다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동해, 서해, 남해 각각이 굉장히 다른 특징을 가진 바다들을 우리는 몇 시간이면 도착해서 직접 만날 수가 있죠. 정말 바다의 입장에서만 보면 굉장히 행운인 나라인 것 같은데요. 지금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바다를 직접 가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바다에 대해서 좀 더 알기도 하고 바다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면서 약간 마음의 힐링도 한번 하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